기원전 30년 8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한 방으로 옥타비아누스의 병사들이 급히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여왕이 황금 침상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클레오파트라. 39살의 마지막 파라오는 마치 잠든 사람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왕의 발치에는 시녀 한 명이 쓰러져 있었고 다른 시녀는 비틀거리면서도 클레오파트라의 머리에 왕관을 바로 씌워주려 했습니다. 병사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이냐? 시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대답했다고 전해집니다. 여왕에게 가장 어울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마저 쓰러졌습니다. 클레오파트라와 두 시녀가 거의 같은 시간에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방 안에는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눈에 띄는 상처도 없었습니다. 칼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독약이 담긴 잔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왕의 팔에서 아주 작은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기록만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곧 한 가지 이야기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독사를 가슴에 물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길이가 2m에 달할 수 있는 코브라를 경비가 삼엄한 방 안으로 어떻게 몰래 들여왔을까요? 한 마리의 뱀이 세 사람을 차례로 물어 모두 죽일 수 있었을까요? 무엇보다 그 방에 뱀이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는 왜 남아있지 않을까요? 혹시 독사는 클레오파트라의 죽음을 아름다운 전설로 만들기 위해 꾸며진 이야기는 아니었을까요? 아니면 그녀는 누군가에게 살해당한 것일까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여왕의 마지막 순간에는 지금도 풀리지 않은 의문이 가득합니다. 그 비밀을 풀기 위해서는 그녀가 죽기 전 마지막 나날로 돌아가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한 여왕이 세계 최강국 로마를 상대로 벌인 위험한 승부에서 시작됐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흔히 아름다움으로 남자들을 유혹한 여왕으로 기억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승자의 기록이 만들어낸 이미지에 가깝습니다. 그녀의 진짜 무기는 얼굴이 아니라 말과 지성이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여러 언어를 구사했고 철학과 수학, 천문학과 의학에도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녀가 속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그리스계 왕조였습니다. 왕족들은 오랫동안 이집트를 다스리면서도 정작 백성이 사용하는 이집트어를 배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클레오파트라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백성의 언어를 익혔고 외국 사절을 통역 없이 직접 상대할 수 있는 통치자였습니다.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빠르게 파악하고 그가 듣고 싶어하는 말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능력도 탁월했습니다. 그녀는 사람을 홀린 여왕이 아니라 사람과 권력의 움직임을 읽을 줄 알았던 정치가였습니다. 하지만 왕위에 오른 순간부터 그녀의 운명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뒤 클레오파트라는 어린 남동생 프톨레마이오스 13세와 함께 이집트를 통치해야 했습니다. 두 사람은 왕실의 관습에 따라 부부가 되었지만 실제로는 왕좌를 놓고 싸우는 경쟁자였습니다. 남동생을 앞세운 세력은 클레오파트라를 권력에서 밀어냈습니다. 결국 그녀는 왕궁에서 쫓겨나 사막으로 피신했습니다. 여왕은 군대를 모아 반격을 준비했지만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그때 지중해 세계를 뒤흔들던 한 남자가 알렉산드리아에 도착했습니다. 로마의 장군 율리우스 카이사르였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이 만남이 자신의 운명을 바꿀 단 한 번의 기회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문제는 카이사르가 머무는 왕궁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궁전은 경쟁 세력의 감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평범하게 찾아갔다가는 카이사르를 만나기도 전에 붙잡힐 수 있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대담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녀는 카펫이나 커다란 침구 자루에 몸을 숨겼습니다. 시종이 그것을 선물처럼 둘러매고 왕궁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짐이 카이사르 앞에 내려졌습니다. 천이 천천히 풀렸고 그 안에서 21살의 젊은 여왕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왕궁에서 쫓겨난 여왕이 목숨을 걸고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온 것입니다. 카이사르가 그녀를 처음 보고 무엇을 생각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클레오파트라는 단 한 번의 등장으로 카이사르에게 자신을 각인시켰습니다. 카이사르는 그녀의 편에 섰고 치열한 전쟁 끝에 클레오파트라는 왕좌를 되찾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는 아들도 태어났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카이사리온, 작은 카이사르라는 뜻이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아들이 세계 최강자 카이사르의 후계자가 되기를 꿈꾸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원전 44년 3월 15일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카이사르가 로마 원로원에서 암살당한 것입니다. 클레오파트라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카이사르의 죽음 이후 로마에서는 거대한 권력 투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한 명의 강자가 등장했습니다. 카이사르의 부장이었던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였습니다.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를 신문하듯 불러냈습니다. 그녀가 과거 로마의 적을 도왔는지 확인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클레오파트라는 죄인처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탄 배는 황금빛으로 장식됐고 보랏빛 돛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향기가 강을 따라 퍼졌으며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의 여신이 나타났다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안토니우스에게 끌려가는 피고인이 아니라
자신만의 무대를 만들어 그를 초대한 여왕으로 등장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그녀에게 매료됐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을 단순히 사랑에 빠진 남녀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안토니우스에게는 전쟁을 위한 이집트의 돈과 물자가 필요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에게는 이집트를 지켜줄 로마의 강자가 필요했습니다. 사랑과 정치적 동맹이 뒤섞인 관계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세력을 키웠고 자녀도 낳았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또 다른 실력자 옥타비아누스는 이들을 위험하게 바라봤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안토니우스와 직접 싸우는 대신 클레오파트라를 공격했습니다. 그는 로마인들에게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안토니우스가 이집트 여왕에게 정신을 빼앗겼다. 로마의 영토를 외국 여왕에게 넘기려 한다. 클레오파트라가 로마를 지배하려 한다. 전쟁은 권력을 둘러싼 로마인들의 싸움이었지만 옥타비아누스는 이를 로마와 이지크의 대결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31년 운명을 가르는 악티움 해전이 벌어졌습니다.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연합 함대는 옥타비아누스 측에 패했습니다. 두 사람은 알렉산드리아로 돌아왔지만 더는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의 군대가 이집트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이때부터 자신의 죽음을 준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는 귀중한 보물과 향료를 모아 거대한 무덤에 보관했습니다. 자신을 사로잡으려 한다면 모든 것을 불태우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또한 여러 독의 효과를 시험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어떤 독이 가장 빠른지, 어떤 독이 가장 고통스러운지, 어떤 방법으로 죽어야 마지막까지 여왕의 품위를 지킬 수 있는지 알아보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미 패배를 예상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마침내 옥타비아누스의 군대가 알렉산드리아에 진입했습니다. 안토니우스의 병사들은 하나둘 항복했습니다. 함대마저 적에게 넘어갔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한 안토니우스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자신의 무덤 안에 살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일부러 거짓 소식을 보낸 것인지 혼란 속에서 잘못 전해진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토니우스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도, 군대도, 명예도 모두 잃었다고 생각한 그는 칼로 자신의 몸을 찔렀습니다. 그러나 칼은 그를 즉시 죽이지 못했습니다. 안토니우스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을 때 누군가 다급히 달려왔습니다. 여왕은 살아 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마지막으로 클레오파트라에게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무덤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옥타비아누스의 병사들이 들어올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결국 밧줄이 내려왔습니다. 클레오파트라와 시녀들은 피투성이가 된 안토니우스의 몸을 밧줄에 묶어 창문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한때 로마를 호령했던 장군이 여인들의 손에 매달린 채 마지막 사랑을 향해 올라간 것입니다.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녀는 그의 피가 자신의 옷을 적시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절규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안토니우스는 사랑했던 여왕의 품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제 클레오파트라에게 남은 상대는 옥타비아누스뿐이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다시 한번 자신의 말과 지혜로 위기를 벗어나려 했습니다. 카이사르를 설득했고 안토니우스의 마음도 얻었던 그녀였습니다. 어쩌면 옥타비아누스와도 거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옥타비아누스는 두 남자와 달랐습니다. 그는 감정보다 계산이 앞서는 냉정한 정치가였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클레오파트라의 사랑도 이집트의 동맹도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여왕을 죽이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비 때문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에게는 클레오파트라가 살아 있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녀를 쇠사슬에 묶어 로마의 거리로 끌고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시민이 지켜보는 승전 행진에서 패배한 이집트 여왕을 전리품처럼 보여준다면 옥타비아누스의 권력은 누구도 넘볼 수 없게 됩니다. 클레오파트라는 그 운명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의 자녀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특히 카이사르의 아들로 불린 카이사리온은 옥타비아누스에게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카이사리온이 살아있다면 누군가는 그를 카이사르의 진정한 후계자라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아들을 멀리 피신시켰습니다. 그러나 카이사리온은 붙잡혔고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를 두고 잔인한 말을 남겼습니다. 카이사르가 너무 많은 것은 좋지 않다. 클레오파트라는 마지막으로 안토니우스의 무덤을 찾아간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녀는 무덤 앞에서 자신의 운명을 슬퍼하며 이제 곧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 작별을 고했습니다. 그리고 목욕을 한 뒤 가장 화려한 여왕의 옷을 입었습니다. 마지막 식사도 준비됐습니다. 그때 한 농부가 무화과가 담긴 바구니를 들고 찾아왔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경비병이 바구니를 확인하자 싱싱한 무화과만 보였습니다. 농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전설에 따르면 무화과 아래에는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독사였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옥타비아누스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신을 안토니우스 곁에 묻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편지를 읽은 옥타비아누스는 무언가 잘못됐음을 알아차렸습니다. 병사들이 여왕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은 끝난 뒤였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침상에 누워 있었고 두 시녀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2000년 동안 전해진 클레오파트라 최후의 장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의문이 생깁니다.
커다란 코브라가 작은 무화과 바구니에 얌전히 숨어 있을 수 있었을까요? 한 번 사람을 문 뱀이 곧바로 두 사람을 더 물었을까요? 세 사람 모두 비슷한 시간에 죽을 만큼 충분한 독이 주입됐을까요? 코브라에게 물린다고 언제나 즉시 죽는 것도 아닙니다. 심한 통증이나 마비, 구토와 호흡곤란이 나타날 수 있으며 독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록 속 클레오파트라는 흐트러진 모습이 아니라 왕의 위엄을 갖춘 채 평온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더구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방에서 독사가 확실하게 발견됐다는 동시대의 증거가 없습니다. 고대 역사가 플루타르코스조차 정확한 방법은 아무도 모른다는 취지로 여러 가능성을 소개했습니다. 독사가 무화과 바구니에 들어있었다는 이야기도, 물병 속에 숨겨졌다는 이야기도, 속이 빈 머리핀에 독을 보관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졌습니다. 처음부터 확실한 사실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연구자들은 독약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더 높게 봅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의학과 약물에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편처럼 정신을 흐리게 하는 물질에 독미날이나 다른 독성 물질을 섞었다면 코브라를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확실하게 죽음을 맞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머리핀이나 작은 장신구에 독을 숨겼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그렇다면 독사 이야기는 왜 생겨났을까요? 코브라는 이집트 왕권을 상징하는 동물이었습니다. 파라오의 왕관 앞부분에도 몸을 세운 코브라가 장식돼 있었습니다. 마지막 파라오가 왕권의 상징인 코브라에게 물려 죽었다는 이야기는 너무나 극적입니다. 평범한 독약보다 훨씬 강렬하고 신비롭습니다. 그 때문에 불확실한 소문이 시간이 지나면서 역사적 사실처럼 굳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섬뜩한 가설도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스스로 죽은 것이 아니라 옥타비아누스에게 살해됐다는 주장입니다. 옥타비아누스에게 살아있는 클레오파트라는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뛰어난 정치가였고 이집트인들에게 여전히 여왕이었습니다. 살아있는 한 언제든 저항과 반란의 상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옥타비아누스에게는 그녀를 죽였다는 비난도 부담스러웠습니다. 만약 클레오파트라가 사랑하는 안토니우스를 따라 스스로 죽었다는 이야기가 퍼진다면 어떨까요? 옥타비아누스는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비극적인 사랑의 주인공이 되고 로마는 이집트를 자연스럽게 차지할 수 있습니다. 옥타비아누스가 그녀의 자살을 막지 않았거나 죽음을 묵인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해됐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옥타비아누스는 클레오파트라를 승전 행진에 세우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녀의 죽음을 원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반론도 강합니다. 결국 독사와 독약, 암살이라는 세 가지 문 앞에서 역사는 멈춰서 있습니다. 그 문을 열어줄 가장 중요한 증거는 클레오파트라의 유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의 무덤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고대 기록에 따르면 옥타비아누스는 클레오파트라의 마지막 부탁을 받아들여 안토니우스와 함께 묻히도록 허락했다고 합니다. 그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상당 부분이 지진과 해수면 변화로 바닷속에 잠겼기 때문에 무덤도 물속 어딘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고고학자들은 알렉산드리아 서쪽의 타포시리스 마그나 신전 주변을 유력한 후보지로 보고 조사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두 사람의 무덤이 발견됐다고 확인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만약 언젠가 무덤과 유해가 발견된다면 클레오파트라의 마지막 비밀도 풀릴 수 있을까요? 유해에서 독성 물질의 흔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뱀에 물린 자국이나 예상하지 못한 상처가 발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무덤을 찾더라도 사망 원인을 확인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죽음과 함께 약 3000년 동안 이어진 파라오의 시대도 막을 내렸습니다. 이집트는 로마의 지배 아래 들어갔고 옥타비아누스는 훗날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으로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됐습니다. 승자는 황제가 되었고 패자는 위험한 유혹의 여왕으로 기록됐습니다. 하지만 클레오파트라는 단순히 사랑 때문에 나라를 잃은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져가는 왕국을 지키기 위해 당대 최강의 권력자들과 협상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운명을 선택하려 했던 통치자였습니다. 그녀가 정말 독사를 이용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독약을 사용했을 수도 있고 옥타비아누스의 손이 보이지 않게 개입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쇠사슬에 묶인 패배자로 로마 시민들 앞에 서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그녀의 왕국을 빼앗았지만 그녀의 마지막 장면까지 마음대로 연출하지는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클레오파트라가 거둔 마지막 승리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죽음으로 역사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히 기억되는 여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클레오파트라는 정말 왕권의 상징인 코브라를 이용해 생을 마감했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만든 비밀 독약을 사용했을까요? 혹은 승자가 감추고 싶었던 또 다른 진실이 그 방 안에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2000년 전 굳게 닫힌 여왕의 방,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밝혀지는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